세 가지의 영업 환경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세 가지의 영업 환경 변화. 우리 보험업에서, 우리 금융권에서. 챗GPT 와요? 일단 제가 기획한 건 아닙니다. 또 얘네에서 비대면 뭐 생겼다는 거? 유튜브. 자, 뭔가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가지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거예요. 네, 계속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뉴스 기사상으로는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응? 아직 안 됐어요. 확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이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어느 정도 확정은 됐어요. 네, 근데 다만 7년 분급을 바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 뭐 3년 분급, 4년 분급, 5년 분급, 6년, 7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기간수를 늘려나가겠다. 네, 이렇게. 그리고 수수료 공개는 어떻게 됐어요? 수수료 1까지는 공개하는 게 아닌데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어느 정도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대요. 네. 근데 이게 명분이 뭐예요? 명분. 세상 모든 건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명분이 뭐예요, 이게? 소비자 보호예요. 과거에 이런 사례가 또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그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인카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이런 것들 지금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금융이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변화예요. 미국, 영국, 일본은 당연히 더 강화되어 있죠. 네. 근데 그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강해지면서 어떤 영업이 망했어요? 어떤 영업이 망했을까? 대출 영업? 또 블로그 영업? 예, 온라인 영업. 그때 다 망했어요. 그리고 방송 TV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한국경제TV 이런데 패널이 나와가지고 보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는 그런 방송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서 고퀄리티 TV가 물론 금액은 비쌌지만 수집이 많이 됐었거든요. 왜? 그 TV는 그 방송을 본 분들이 전화로 신청을 하는 TV였어요. 근데 그런 방송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막히거나 축소가 됐죠. 그쵸? 우리 퍼스트 지점의 용현 지점장님이 굉장히 유명한 보험 방송가셨어요. 블리츠 시절부터. 네. 3년을 넘게 생방송 패널로 정말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 금융소비자법 이후로 그런 방송들이 다 사라지거나 지금은 간간히 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송을 통해서 고퀄리티 TV를 수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어요. 이렇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 영업에 영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고 대처할 수 있다라면 당연히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한 거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이 법을 뭐 저지할 수는 없겠죠. 왜? 명분이 뭐예요? 소비자 보호니까. 당연히 우리 설계사들보다 대한민국의 소비자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 생존권을 주장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원수사에서 GA로 돈을 준 다음에 GA가 우리한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조사가 어디니까? 원수사니까. 상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GA예요? 아니면 원수사예요? 원수사에서 상품을 제조하고 이걸 판매하는 게 우리 GA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사에서 GA로 돈을 주고 GA가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보험 판매 수수료 7년 분급이라는 거는 GA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을 7년으로 분급 처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수사에서 GA로 돈을 줄 때 7년 분급 처리한다는 거예요? 원수사에서. 그렇죠. 원수사에서 GA로 돈을 줄 때 7년 분급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GA는 한 번에 받을 돈을 7년에 나눠 받으니까 당연히 뭐가 떨어져요? 급여. 선지급 수수료율이 떨어지겠죠.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호 전문가님이 월납 100을 했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1,000만 원은 받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출 계획이나 DB 활용 계획도 그거에 맞춰서 짜겠죠. 근데 웬걸? 내가 100만 원어치 계약을 했는데 다음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900만 원 안 주는 게 아니죠. 나눠서 준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럼 당연히 우리의 생활력 혹은 뭐 DB 인풋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보험 판매 수수료 7년 봉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위기가 또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개념이냐면 대한민국의 GA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1000개도 넘어요. 1000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름의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GA들은 본인들 설계사의 선지급 수수료 경쟁을 할 수가 있다 없어? 있다 없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걸로 딱 판명을 할 수 있냐면 25일 날 급여를 주는 회사냐 아니면 26일 또는 27일 또는 28일 날 급여를 주는 회사냐.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는 게 있어. 여러분들 월급을 3번에 나눠서 주는 회사도 있어요. 수수료는 27일 날 줘. 원수사 시책은 말일 날 줘. 자체 시상은 다음 달 5일 날 줘. 이런 회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월급 날짜로 그 회사의 자본력을 우리는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어요. 뭐 기업 공개 뭐 이런 데는 다 기업 공개 내용을 보면 되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25일 날 정상적으로 월급을 주는 회사들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으로 선지급을 해준 다음에 보험사에서 정산을 받아요. 지금 인카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들의 선지급 수당을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내려주면서도 원수사에서 지금 이미 분금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걸 예측을 한 거죠. 미래를 바라보는 회사인 거죠. 여러분들. 사업이 현재만 바라봐서는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미래의 환경보다도 예측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린치핀 같은 조직도 그렇게 일을 하는데 회사 차원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은 자본력이 없어서 원수사에서 돈을 받은 다음에 정산을 해서 선지급을 해줘야 되는 즉 27, 28, 뭐 26일 날 월급을 줘야 되는 회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사에서 GA로 선지급을 못 받고 분급받은 거를 선지급 수당으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본 부담이 가중되겠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본 부담이 가중되겠죠. 그러면 선지급률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그 해당 회사에서 설계사분들이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하기가 힘들겠죠. 특히 어떤 분들이 신입분들 또 로우 퍼포먼 분들 그러니까 실적이 낮은 분들 네. 실적이 높은 분들은 일부러 봉급받는 분들도 있어요. 세금 때문에. 이게 안정적이라고. 로우 퍼포먼 분들, 신입분들 당장에 내가 생존권을 확보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법이 제도화가 되기 시작하면 작은 GA, 중소형 GA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된 국가가 있어요. 어딜까?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이건 대답 잘하네. 일본. 예. 그러니까 일본의 모습이 그냥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이에요. 그냥 100% 똑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본력이 있는 GA들만 살아남았어요. 이러한 이유로. 그래서 그때 설계사의 60%가 퇴출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2배 이상 많은데 설계사 숫자는 절반 이하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본력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거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원소사에서 GA로 이런 제도가 변경이 되기 시작하면 선지급률이 다 떨어지긴 할 거예요. 아마. 그 대신 수수료 총량은 또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인카는 예를 들어서 1000에서 900으로 떨어져. 근데 어떤 회사는 1000에서 300, 200, 10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생존할 수가 없겠죠. 근데 보험일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물론 그만두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험일이 좋고 오래 일하신 분들은
다른 더 좋은 회사를 찾아 나서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GA 쏠림 현상이 생겨요. GA 독과점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소형 GA, 자본력이 약한 이런 GA들은 앞으로 10년, 15년 안에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탈된 설계사들이 자본력 있는 회사로 오게 되고 결국에 GA 독과점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일본의 사례고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회사 선택도 이제 이런 정보의 시대고 회사 선택을 잘하는 것도 재능의 시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첫 번째 드리고 싶어요. 모든 GA에 전부 다 위기가 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규모가 작고 설계사 숫자가 5천 명이 안 되고 자본력이 약한 GA들은 전부 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무너지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바로 보험판매 수수료 7년 분급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거예요. 두 번째, 이거. 얘네들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또 양아치야 이렇게 또 법치주의 국가를 살면서 네? 그건 아니고 이 금융감독원이 대한민국의 금융을 좌지우지 하잖아요. 권력기관이잖아요. 근데 금융감독원에 얼마 전까지 그 금융감독 원장이 그 검사 출신 법조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딱 밀어붙이는 그 막 스타일이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사퇴를 하셨지만 금융감독원이 보험업, 은행업, 증권업 전부 다 개입을 하잖아요. 네. 자, 금융감독원이 기조가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을 없애겠다 그러면 예고를 해줬어요. 예령을 걸어줬어요. 뭐 6개월 뒤에 이런 거 없애겠습니다. 뭐 3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 남았습니다. 뭐 절판하지 마세요. 1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또 끌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바로 지금은 어때요? 예고 없이. 응? 바로. 맞아요. 지금은 엄청 칼같이 변했어요. 근데 사실 금융감독원이 손을 대가지고 최근에 망한 영업의 부류가 하나가 있어. 뭘까? 금융감독원이 그 상품에 손을 대가지고 그 영업을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일자리 잃었어요.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지금 보험 얘기하고 있으니까 뭘까요? 무슨 영업일까? 그렇지. 역시 우리 경란 전문가님 CFP 출신답습니다. 네, 달라. 자, 법인 영업이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법인 영업은 제가 생각할 때 법인 영업은 그냥 법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법인 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단체보험, 화재보험, 뭐 개인상속 이런 것들 다. 근데 대한민국의 법인 영업은 그냥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경영인 정기. 경영인 정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경영인 정기 상품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막혔어요. 응? 다 막혔어요. 다 박살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인 정기로 법인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그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겪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리고 요번에 치매간병도 한번 봐봐요. 치매간병도. 그리고 그 전에 단기납정신의 환급률도 어때요? 딱 칼같이 이때 바꾸겠다 그러면 딱딱딱딱 바꾸고 예전에는 기간을 뭐 일주일, 2주일을 줬다면 지금은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그 상품 더 이상 못 팔아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금융감독원의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루즈하게 봐주고 이러지 않아요. 칼 같아요, 되게 이제. 칼 같아.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상품만 파고들어서 그 하나의 상품만 판매할 수밖에 없으면 그 상품이 손이 딱 누가 건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품을 다양하게 컨설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나가지고
현역 만나가지고 그냥 단기납 종신 30만 원 가입하세요. 달러 종신 20만 원 가입하세요. 이런 수준의 경쟁력으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견액도 취급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이런 뭐 우리가 사용하는 피스트 프로그램 그리고 나만의 어떤 강점과 무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런 게 없는 50% 이상의 설계사분들은 수수료도 공급 적용돼 금융감독원이 칼을 대 이런 환경에서 점점 더 살아남기가 힘들고 업계에서 퇴출당할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50%가 이 많은 소비자분들을 다 독식하게 되는 독식 시장이 와요. 그러니까 정말 능력 있고 다양하게 컨설팅할 수 있는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앞으로 10년 안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게 앞으로 확정적으로 다 발표가 되고 적용이 될 건데 상품 공부, 나만의 무기, 창출, 기고객 관리, 고객 확보 이런 거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겠죠. 나만의 무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환경에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이 이제 칼을 댑니다. 근데 바로 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무기로 삼았던 게 다음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내가 다룰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 그랬죠? 첫 번째, 그런 상황에서 회사 선택 잘하면 중소형 GA에서 이탈한 설계사들을 흡수되면서 우리 조직은 더 잘 될 수 있고요. 우리 회사는 더 잘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고 노력하지 않는 설계사분들이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고 열심히 기고객 확보하고 나만의 무기로서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면 오히려 살아남아서 더 많은 숫자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반드시 1등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네. 이제 여러분들 2등 회사, 3등 회사도 의미가 없어요. 1등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반드시 1등 회사를 선택해야만 내 미래에도 좋은 영향이 옵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윤건 전문가님이랑 은택 전문가님이 대출 모집 상담사 자격증 취득했죠. 그쵸? 시험 어렵나요? 쉬워요? 며칠 공부하셨어요? 1시간? 1시간 정도? 1시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다고요? 여러분들 1시간 공부를 해서 따세요. 네. 되게 똑똑하네. 1시간 공부를 해가지고 땄다고 합니다. 네. 자, 인카금융 서비스는 이미 헥사곤 투자자문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카링이라는 자회사를 또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대출 모집 법인까지 이거는 과거 기사예요. 제가 한 1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미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수가 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또 변화가 되냐면 이런 게 또 이런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때 우성부지점장님이랑 클럽 만찬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클럽 만찬하는 택시 안에서 그런 영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인인데 어떤 곳에서 크게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그 대출 금리를 더 낮게 해주는 조건으로 경영인 정기 계약을 크게 받는다던가 이런 영업이 있어요. 예, 당연히 은행권을 끼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출 모집 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런 영업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거는 대출 금리 비교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능력과 어떤 자격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 살아남은 생존한 사람들이 이 모든 시장을 다 먹는 날이 와요. 근데 그런 날이 왔는데 린치핀 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적응을 못하면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자, 대출 모집 법인을 인수하는 이유는 판매 전문회사 전환 뒤에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이제 곧 썸머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6월부터 우리가 썸머를 시작해요. 저번 썸머에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썸머에 갔는데 그 ISF 만찬이라고 그 회차에 온 인카 식구들 수백 명, 수천 명이 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해요. 거기서 회장님이 회사의 비전을 30분간 브리핑을 해줘요. 네. 거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예요. 자,
대출 모집 법인을 자회사로 두면 대출 금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고 설계사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보험에 더더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고금리 시대 때 높게 금리 대출을 받았던 분들에게 전환 대출을 이용해서 금리를 더 낮게 도와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도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좀 비전을 보면서 가야 돼요. 왜냐면 사업하는 분들 중에 대출 없이 사업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회사의 준비. 자, 그래서 이 영화들 보셨어요? 이게 다 무슨 영화들이에요? 셔터 아일랜드랑 겟아웃이랑 이게 다 무슨 영화예요? 어? 공포 영화? 공포 스릴러 영화인데 이 영화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 저랑 오래 일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었어요. 다 반전 영화예요. 반전 영화. 그쵸? 다 반전 영화예요. 우리 인카금융 서비스는 2022년도 2월 16일 날 코스닥에 상장했어요. 혹시 인카 주식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자은님 인카 주식 가지고 있어요? 훌륭하시다. 뭐 알아보고 투자를 하셨어요? 아니면은 진짜 애사심이 대단하시다. 우리 김호중 본부장님 인카 주식 언제 사셨어요? 4,000원일 때도 사고 5,000원일 때도 사고 만약에 4,000원일 때 샀으면 지금 수익률 몇 프로예요? 지금 3,000원일 때도 사고 이래갖고 지금 현재 수익률 한 70%? 야,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수익률 엄청 높네요. 네. 지금 인카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여러분들. 근데 아시죠? 기업이 가치가 좋아야만 원래 주식을 오르는 거잖아요.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거 아니니까. 응? 자, 인카 주식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지금 주가 엄청 올랐죠? 그리고 주주 환원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브랜드 평판은 지금 7년째 1등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왜 이게 격차를 못 따라잡냐면 지금 이게 거의 7년째 1등이거든요. 이거를 매월마다 소비자 평가원에서 조사를 해요. 근데 인카금융 서비스가 그냥 압도적으로 늘 맨날 1위예요, 여기가. 이거는 저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에 GA 브랜드 평판 치시면 다 나와요. 매월마다 나옵니다, 매월마다. 근데 지금 2등이 어디예요? 이것도 좀 옛날 자료야. 2등이 GA 코리아가 아니죠. 블리치잖아요. 여기에 지금 설계사 몇 명 있어요? 2만 명 있거든요. 브랜드 평판 2등 회사에 설계사 몇 명 있어요? 지금? 한 4,500명 있어요. 여러분들 보험회사는 뭐가 경쟁력이에요? 설계사 숫자 곱하기 인당 생산성. 일반 회사랑 달라요. 기술 개발하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설계사 숫자가 그냥 이 회사의 경쟁력이에요. 2등, 1등 차이가 이 정도가 나요. 설계사 숫자가. 못 따라잡는 시대예요. 못 따라잡는 시대. 게다가 7년 봉급제도 도입되면 여기 뒤에 있는 이 회사들 있죠. 이 회사들은 설계사 숫자가 3,000명도 안 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물론 1만 명 이상의 회사들도 있지만 이 회사들 중에 26, 27, 28년 월급 주는 회사들은 선지급률 다 낮아지고 거기에 있는 수십, 수백만 명의 설계사분들이 당연히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GA 독과점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용어가 또 그 사이에 검색을 했네. 지금 4월 기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1위 어디예요? 호적이라고. 역시나 인카지. 2위 바뀌었네요. 한금서로. 그쵸? 계속 1등이란 말이에요. 7년째.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불안전 판매율도 지금 3년 연속으로 0%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불안전 판매율이 높으면 판매 전문 회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카가 우리 이상훈 사업부장님 있죠. 얼마나 고생하시는 분이냐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조직에서 민원 수용이 되잖아요. 그 조직을 담당하는 사업부장의 인사고가 평가가 빵점이 돼요, 여기는. 그래서 민원 이거 수용
하면 안 돼요, 우리.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비, 돌려오면 뒤에서 일어나서 들어요. 자, 불안전 판매율 지금 3년 연속 0%예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왜 도대체 상장을 했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인카금융서비스라는 회사를 왜 선택을 했을까? 자, 이게 여러분들 판매 전문 회사로의 진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판매 전문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잡세미나를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판매 전문 회사가 있다, 없다? 뭐라고요? 없어요. 방금 누가 있다 그랬는데? 누구지? 없어요. 아직 없어. 판매 전문 회사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어떨까요? 있어요. 있어요. 자, 판매 전문 회사 이거 그냥 네이버에서 발췌해 왔어요. 여러분들 판매 전문 회사가 되면요.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만 하는 기존 GA. 그래서 보험 대리점이라고 부르죠. 제너럴 에이전시.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회사를 말한다. 보험 판매 전문 회사는 보험 상품의 원가에 속하는 사업비를 대상으로 보험사와 인하 협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권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사업비를 낮추는 쪽으로만 협상이 가능하며 보험사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하향업상은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이 되면 우리가 받는 수수료나 우리가 받는 시책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의 수수료와 시책을 지급을 하는데 여기서 다른 회사는 다 떨어지는데 인카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지사들은 다 비슷해요. 프라임 에셋이나 인카나 지사면은 다 비슷해. 직영이랑은 차이가 나죠. 원소랑은 차이가 나죠. 자회사용 GA랑도 차이가 크게 나죠. 근데 지사 중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다 비슷비슷해요. 어디 회사 거를 더 많이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뭐 몇십 프로 조금 더 높고 몇십 프로 조금 더 낮고 요 정도의 차이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낮아지는데 우리 회사만 높아져.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설계사들이 특정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되게 다 이해되시죠?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노력과는 무관해서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면은 망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쭉쭉쭉 보시면은 국회에 계류된 보험업 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판매 전문회사는 펀드를 취급할 수 있는데 우리는 펀드를 취급할 수 있죠. 보험료 조정권 등을 부여받아 기존의 GA보다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 그에 따라서 금융감독 보고서 제출 의무, 불안전 판매 신고 등의 의무 또한 강화된다. 그래서 재밌는 게 모든 GA가 500인 이상의 모든 GA는 금융감독원에서 1년에 한 번 심사평가를 받아요. 근데 일반적인 GA들은 하루 길면 3일밖에 안 받아요. 근데 인카는 2주를 받아요. 왜?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아니, 우리 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보험 판매 전문회사가 설립된다면 보험 대리점 협회가 24년 출범을 목표로 판매 전문회사 제도를 추진 중 지난 2008년, 2015년에도 시도했으나 당시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상기 제도는 GA업계의 영원한 수건 사업이자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GA의 가장 마지막 진화 형태예요. 판매 전문회사 제도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약 체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결을 중개하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사로서의 입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금보다 한층 권한이 강화되고 다만 조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까다롭다. 그걸 지난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상장하고 불안전 판매율 제로 만들고 설계사 숫자 확보하고 매출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근성과 끈기를 바탕으로 기준을 맞추고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의 인카금융 서비스밖에 지금 없습니다. 네, 금융사가 된다는 의미는 지금 보험 대리점보다
훨씬 더 폭넓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첫 번째, 펀드 상품, 대출 상품까지 동시에 취급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보험료 조정권, 즉 수수료 조정권, 이게 우리한테 직결 연결이 되죠. 부여받게 된다. 이미 제조사인 원수사와 판매사인 GA가 분리되는 재판 분리의 시대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분리가 됐죠. 초대형 GA의 판매 역량과 효율성은 입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상장, 주가 부양, 브랜드 평판 만년 1위, 불안정 판매율 제로, 자본력 확보, 투명성 확보, 7년 공급 제도를 미리 대처하는 능력, 설계사 숫자 확보 등등등, 이 모든 것이 결국 보험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다.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험 판매 전문 회사로의 최종